저번 주 금요일, 어제 휴일이었어서 금요일 공식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코스피 먼저 준비했는데요. LG디스플레이, SK, 그리고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해외증권거래소에 사업보고서를 신고해서 이게 뭔가 했는데 아직 제가 자세히 찾아보지 못했지만 채권 등을 이제 미국에서 발행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로 인해서 이제 에드가에 공시했을 가능성이 있어서 다음에 좀 더 찾아서 한번 발표하겠습니다. 덕선 같은 경우에는 자기 주식이 원래 9% 정도 있었는데 12% 정도로 늘렸습니다. 근데 뭐 항상 제가 얘기하는 거지만 자기 주식은 소각을 해야 주주한테 이제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이 대주주가 자기 지분율을 높이는 거 말고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위원상사 같은 경우에도 2만 5천 주에서 5만 5천 주로 자기 주식을 늘렸습니다. 유나이티드 제약이랑 종근당 제약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나름 좋게 나왔습니다. 매출은 8% 오르고 영업이익은 12% 오른 게 이제 유나이티드 제약, 이게 작년 1Q 대비고, 종근당 같은 경우에도 매출이 6% 올랐는데 영업이익이 23%가량 올랐습니다. 그럼 제약이 다 좋은 거 아니냐 해서 다른 제약사들도 이제 공시가 많아서 봤는데 다른 제약사들은 이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두 개 회사 실적이 좋게 나왔다. 근데 이제 컨센서스랑 한번 대비를 해봐야 된다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DL건설 같은 경우에도 이 작년 동기 대비 이제 엄청나게 매출도 많이 오르고 영업이익은 엄청나게 많이 올랐는데 이게 작년에 실적이 너무 안 좋았던 거 아닌가 의심이 되니까 그거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가 실적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예상처럼 나쁘지 않은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 금리 하락의 수혜를 받고 PF 의료도 조금 이 기관에서 정부기관에서 만기를 이연해 주는 걸로 인해서 PF 리스크도 좀 사라졌다보다는 이연됐다라는 표현이 적당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4, 5, 6월 다 실적이 괜찮게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증권사 중에 이제 좀 저평가된 게 있다면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S1 같은 경우에는 동기 대비 성장은 좀 아쉽지만 그래도 매출이 뭐 늘고 영업이익도 7%, 8% 이렇게 늘었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은 좀 더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요. 금호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다른 회사들이 뭐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매출액이 이렇게 많이 늘고 영업이 늘었는데 이거는 좀 아시다시피 이제 과한 건 맞지만 어쨌든 지금 기회가 왔을 때 회사가 좀 잘해주면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DB 같은 경우에도 되게 좋게 나왔고 이게 지금 경영권 분쟁이 있으니까 이 여러 회사 상장된 것 중에 제일 혜택 받는 게 어딜까 고민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도 SR 고속철도 도입 수주를 따냈는데 매출액 대비 34%에서 되게 큰 거구나 했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이 시작일은 23년인데 공휴일이 42년이어서 너무 길어서 이게 물론 기간이 연장되고 금액이 커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만 막 너무 좋은지 잘 모르겠다. 이게 제가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면 좋은데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오늘 좀 초점을 둔 건 호텔 신라였는데요. 호텔 신라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줄었습니다. 매출은 작년 동기 대비 줄고 그리고 4Q 대비도 줄었지만 흑자 전환을 했고 작년 동기 대비도 영업이익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면 뭐 크게 의미가 없는 건데 실제로 컨센 대비도 좋았고요. 매출 및 수주상에서도 이 호텔 신라는 이 호텔 사업을 하는 데가 아니고 면세점 사업을 하는 데여서 면세에 초점을 두고 보자면 1Q에 면세 사업이 좀 다 좋았을 가능성이 있다 라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면세 사업자들이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번에 1Q 매출을 보면 그 호텔 신라가 컨센 대비 매출은 좀 낮게 나지만 영업이익은 훨씬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초점을 두고 이게 비교적 최근에 나온 애널리스트 리포트임에도 불구하고 매출 예상이 좀 틀리니까 생각보다 이 면세점 비율이 높은 데들은 좀 실적이 좋게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찾아보시면 기회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코스닥 발표 안병훈 님이 잠시 자리를 비워서 대신 발표를 하겠습니다. 우선 P&H 테크하고 아가방 컴퍼니 TMC를 살펴봤고요. 우선 P&H 테크는
영업 잠정 실적 공시를 발표했습니다. 여기는 OLED 특허 소재 개발 사업과 공동 기술 개발, 이 양산화 사업, OLED 원료 공급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데요. 1분기에 매출 93억, 그리고 영업이익 17억, 당기순이익 19억. 그 전년 전년 동기 대비 이렇게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전부 다 상승한 실적을 발표했고요. 아가방 컴퍼니는 그 유아 의류하고 용품을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여기도 1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매출 459억, 영업이익 17억, 그리고 당기순이익 6억의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TMC인데요. TMC는 그 반도체 공정용 특수가스를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1분기에 860억의 매출을 달성했고 영업이익 131억, 순이익 109억을 달성했습니다. TMC 회사를 살펴보면 올해 1월 달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했는데 여기가 이제 반도체에 들어가는 특수가스를 만들고 이제 특수가스 제조에 정정 국산화 성공한 그 회사입니다. 그래서 매출 구성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제품 비중이 한 전체 62%, 3% 정도 되고 네, 상품 매출 비중이 한 37% 정도 됩니다. 이쪽 그 산업의 특성이 그 초기 생산 시설의 투자 비용이 높고 그리고 기술하고 노하우 축적이 필요한 그런 산업입니다. 그래서 진입 장벽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원재료 수급부터 그리고 자원 시장에 대한 이해와 감각이 필요한 그런 노하우가 필요한 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뿐만 아니라 그런 고객과의 그런 관계도 중요한 산업이라서 신규 업체 진입이 까다로운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TMC는 그런 부분에서 내재화된 공정 능력을 가지고 있고 자동화 설비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실적이고요. 그래서 TMC는 현재 그 실적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서 주목해보면 좋은 회사인 것 같습니다. 코넥스 한번 금요일 거 발표해 보겠습니다. 테크트랜스가 단일 판매 공급 계약 해지 이제 공시를 냈습니다. 최근 매출액이 1억 3천만 원 정도인데 해지 금액은 5억 8천만 원 정도였고 이제 매출액 대비 한 400% 정도의 그런 계약 내용을 이제 해지를 했습니다. 네, 보시면은 여기 본 계약은 이제 계약 상대방의 공급 계약 해지 요청에 따라서 공급 계약을 해지하였고 이런 거 봤을 때 지금까지 주가도 지금 굉장히 많이 내려온 상태이고 이런 거 봤을 때 얘네 비즈니스는 우선 도장 및 기타 P막 천이억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저전압 플라즈마 전해산화 표면 처리 공법인 TEC 공법을 기반으로 이런 활용한 이제 비철금속 표면 처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TEC 공법을 기반으로 알루미늄, 마그네슘, 티타늄의 비철금속 제품에 대한 수주를 받아서 임가공 형태로 표면 처리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보시면 이제 시가총액도 굉장히 많이 내려온 상태이고 이거 봤을 때 회사가 좀 존폐 위기에 서 있지 않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4월 28일 기타 법인 공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애터미라는 회사를 살펴봤는데요. 애터미는 이제 다들 아시는 건강식품하고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그 다단계 회사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연결감사 보고서를 공시를 발표했는데요. 우선 애터미의 그 매출액을 19년도부터 살펴봤는데 19년도부터 작년까지 꾸준히 상승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그 매출 애누리를 다 뺀 거라서 21년도부터는 매출 2조 원을 달성한 그런 글로벌한 굉장히 큰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매출은 크게 증가한 반면 영업이익은 많이 빠졌는데 이게 살펴보니까 급여하고 이제 교육훈련비 이게 다들 아시는 뭐 요즘에 온라인 비중도 높아지긴 했는데 방문 판매를 그 베이스로 하다 보니까 교육비가 또 많이 들어가나 봐요. 그래서 교육훈련비 증가에 따른 영업이익률 감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현재 한 2조를 달성하고 있는데 2, 3년 내로 연매출 3조를 이제 목표로 하고 있대요. 그거를 해외에서도 해외 다양한 뭐 미국, 중국 뭐 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에서도
굉장히 높은 그 매출을 달성하고 있고 유럽까지 이제 진출을 해서 매출 3조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 비중도 지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근데 이 회사가 보면 지분이 전부 가족 그 박한길 회장 가족들이 전부 가지고 있어요. 이제 박한길 가족 포함해서 네 분이 25%씩 가지고 있는데 이 성장하는 회사에 투자를 못 합니다. 그래서 대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한국의 콜마 B&H라는 회사나 한국 콜마에 대신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애터미의 21년 제품 판매 순위인데 첫 번째가 이제 그 해모임이라는 그 건강기능식품이 압도적으로 판매 1위를 달성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화장품, 뭐 건강 유산균, 뭐 또 화장품 있는데 이거를 전부 아마 두 회사가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애터미에 투자를 하고 싶다면 이 두 회사에 간접 투자를 하시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원미 대량 보유한번 발표해 보겠습니다. 필라홀딩스의 대주주 PM한테서 매수가 있었습니다. 한 0.47% 정도 이제 매수가 됐고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장내 매수를 했습니다. 예, 금액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145억 원인데 차입금을 사용을 해서 매수를 했습니다. 그다음 유니캠이라는 곳인데요. 이제 자주 등장하는 회사인 것 같은데 대주주 유니에서 이제 매수가 있었습니다. 0.09% 정도 매수가 있었고 한 2023년 4월 28일부터 지금 5월까지 계속 보통주를 인수하고 신주인수권 부사채도 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본으로 총 2억 원 정도를 매수했습니다. 다음으로 이 세종이라는 곳인데요. 이 여행사업 정보기술 사업을 영위하는 곳인데 이 세종여행사라는 곳의 그 세종입니다. 이 삼성그룹의 모든 출장 예약을 독점하고 있는 회사고요. 이곳에서 이제 천세전 대표이사가 매수가 있었어요. 약 0.12% 정도 지분 변동이 있었던 건데 4월 25일부터 이제 4월 26일 이제 최근까지 계속 매수가 있었거든요. 이때쯤인 건데 이제 시총은 약 426억으로 좀 작은 회사이긴 한데 실적도 좀 꺾이고 있어서 좀 그런데 이때 코로나 영향이 좀 크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사실 삼성그룹의 모든 그걸 맡고 있어서 망할 일은 또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뭐 약간 국밥 같은 회사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런데 이제 대표님이 천신일이라는 분이거든요. 이분 이제 지분 구조를 보면은 지금 증여를 해서 이제 장남이랑 차남한테 약 10%, 11% 이렇게 물려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명한테 다 밀어준 게 아니고 애매하게 첫째, 둘째 지분을 비슷하게 줬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제 천세전 이제 장남분이 11% 정도, 그다음에 차남분이 10% 정도, 그리고 대표님은 현재 한 4% 정도 가지고 있고요. 뭐 이제 차남 같은 경우에는 재벌계에서 조금 유명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제 재벌가 사교 모임을 운영을 하고 있고 이게 보면은 최근에 장남이랑 차남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 추세가 보이는 것 같거든요. 이제 이게 시작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지분 구조를 봤을 때는 이제 약간 차남이 조금 욕심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경영권 분쟁이 생길 수도 있지 않나라는 이제 가능성을 한번 봐보시면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뷰웍스라는 회사인데 회사가 이제 디지털 영상 솔루션을 하는 회사고 뭐 FR 리미티드에서 지분 공시가 이제 5% 정도 있었어요. 원래 10% 보유 중이었는데 이거를 하면서 15% 정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약 170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동서라는 회사에서 이제 김종희 부사장님이 0.011% 지분 변동이 있었고 약 20억 원 정도 4월 24일부터 27일까지 20억 원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